그러니까 저는 고려시வில் 행정사사무소의 임현행교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이와 별개로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장소,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등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행정처분,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지 않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법원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1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한 거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고, 이와 같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른 여타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더라도 먼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주의에 적용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행정심판 단계를 거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할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해서 패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A씨는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죠.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한 장소는 서귀포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0m 정도를 이제 운전한 것이고, 이때 당시에 음주 수치는 0.095%입니다. 0.095%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그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형사처벌이 받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A씨는 운전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기각이 되었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가 운전을 한 것은 맞는데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20m인데 이 도로 20m라고 하는 이에 대한 평가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에 들어가는 또 다른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닌 여타의 다른 행정처분들,
어떤 식품 접객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거나 과세금 처분을 받았다거나 국가유공자나 보건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다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바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아파트 주민만 사용할 수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소송을 제기한 A씨 원고는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 주민만 특정되어서 아파트 주민만 오로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특정되지 않는 다른 다수의 사람이나 자동차가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비록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될 수 있을지라도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 상태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언론에서 이제 운전에 해당하지 않은 이건 오기 같습니다. 운전이 아니고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음주 상태에서 비록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정인만이 이용할 수 있다. 특정인만이, 그 아파트 입주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수단 방법은 경비원 또는 이제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 그러니까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인만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아스콘이 깔려 있어서 자동차가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용의 실제 목적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도로교통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도로의 형태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형태라든가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이 대상이 된 대상 사건에서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 도로교통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A씨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만 재판부는 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부는 왜 도로로 판단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외부 불특정 다수인 그리고 차량이 통행하는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고 있다. 아파트 내를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복 2차로로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 갓길에는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 정문에 차량 차단기와 그 옆에 경비실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판단에서 교훈이 뭐냐면 차량 차단기와 경비실이 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도로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차량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지만 그 관리소 직원은 뭐라고 하냐면 관리소 직원도 있습니다. 그 관리소 직원의 진술이 뭐냐면 현재까지 외부 차량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외부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 외부 차량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실제로 그 아파트 거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차량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차량 차단기를 운영을 하고 또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 또는 관리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거주민만 통제를 한다면 물론 이제 그 외부 도로 상황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의 도로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외부 차량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 이 도로 상황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A씨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개념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